피부가 첫 단계부터 너무 무겁게 코팅이 된 느낌이 있었어요. 윈터님이 모델인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체올 크림인데요. 요거는 피부 타입 관계없이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좋은 템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까지 빠르게 지워지는 올킬 세정력, 순한 사용감, 요 어퓨 마데카스 사이드 앰플을 빼먹지 않고 썼었거든요. 안녕 비탐찌들,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선하게 신상 스킨케어 8종 장단점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쿠션이나 파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리뷰를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신상 스킨케어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제 피부에 8개 제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넘버즈인에서 새로 나온 신상 마스크팩 5번 비타민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팩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인생 마스크팩 중에 넘버즈인 4번 마스크팩이 있을 정도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먼저 재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완전 쨍하고 노랑노랑한 마스크 시트가 나오는데요. 에센스 액은 엄청 미끄덩미끄덩한 제형이어서 마스크팩을 분리해내는 데는 살짝 불편한 느낌은 있었어요. 얼굴에 붙였을 때는 크기가 약간 큰 편이라 눈, 코, 입을 맞췄을 때 딱 피팅된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는데요. 붙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약간 차갑다 싶을 정도의 기분 좋은 쿨링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에센스 액이 미끈미끈한 게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패드 제형감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은 라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부러 비슷하게 구현하셨나 싶긴 했어요. 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데 고함량이 아니어서 그런지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10분 뒤에 떼어냈는데요. 제 주변에 이 제품 사용했을 때 진짜 환해지는 효과를 봤다는 분이 계셔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제가 워낙 함유량이 높은 강력 순수 비타민C 제품들을 써서 그런가 제 피부에는 즉각적으로 환해 보인다, 뽀해 보인다 하는 느낌은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센스 액이 미끈미끈거리게 남아있어서 빠르게 흡수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흡수됐을 때 다시 만져보니까 제형감이 비타민 특유의 끈덕, 묵직한 보습감 느낌으로 변해서 피부가 첫 단계부터 너무 무겁게 코팅이 된 느낌이 있었어요. 비타민 제품들 자극감을 낮추려면 이런 보습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뭔가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끈덕이고 묵직한 사용감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스킨케어를 올려도 좀 찐득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10분 정도 더 지나면 끈적이는 느낌이 덜어지고 묻어남도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 자주 사용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글루타치온 성분이 같이 함유된 마스크팩이라 자극 없이 입문하실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으나, 저처럼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원한다면 차라리 자극이 좀 있더라도 순수 비타민C 20% 이상 함유된 고함량 제품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형감이 묵직한 편이라 지성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사용감이라고 느껴서 이 제품은 아쉽지만 제 피부 기준 후회템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마몽드에서 나온 신상 클렌징 밤 어메이징 틴민트 클렌징 밤인데요. 저는 사실 풀메 쓸 때는 리베나의 리무버, 클렌징 오일 조합으로 많이 쓰는 편이라 클렌징 밤을 오랜만에 써봤어요. 먼저 제형을 보시면 타 클렌징 밤 제품과는 다르게 서걱거리지 않고 쫀쫀한 버터가 녹아있는 것 같은 밀도감 있는 제형이에요. 양을 떠서 얼굴에 도포를 하면 닿자마자 피부 온기에 의해서 제형이 녹아버리더라고요. 보통 얼굴에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해주다가 녹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닿자마자 빠르게 멜팅되면서 묵직한 클렌징 오일 제형처럼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강력한 쿨링 제품을 많이 사용해봐서 그런지 제 피부 기준에서는 쿨링감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기분 좋을 정도의 은은한 쿨링감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리베나의 리무버 제품을 먼저 쓰고 클렌징을 해주는 편인데 이 제품 세정력이 너무 궁금해서 아예 눈썹부터 아이 메이크업까지 전체적으로 롤링을 해봤거든요. 근데 눈썹, 브로우, 마스카라는 처음에는 약간 남아있는 듯 하다가 금세 다 지워졌고, 눈화장은 속눈썹 부분 위주로 살살 마사지 해줬더니 마스카라까지 전부 남김없이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진짜 평소에 화장 진하게 풀미하시는 분들, 피부 화장부터 눈화장 색조까지 전부 올킬하고 싶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지우기 좋겠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클렌징 해주면 마스카라 알맹이들이 피부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여드름성 피부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을 떴을 때 묵직한 클렌징 밤 제형이 눈에 들어가면서 눈앞이 뿌예 보이는 현상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너무 깊은 곳까지 마사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안 후에 피부를 봤을 때는 코 블랙헤드나 피지는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앞볼 나비존 쪽에 모공이 평소보다 연해 보이는, 마치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요리조리 자연광에 찍어보려고 했는데 미묘한 변화라 정말 저만 알 수 있는 차이이긴 해요. 아마 이 제품이 진정 성분이랑 아하, 바하, 파하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클렌징 밤인데도 피지 결 케어가 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제 기준 제형감이 묵직한 편이라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느꼈는데, 마스카라까지 빠르게 지워지는 올킬 세정력, 순한 사용감, 나비존 모공 피지 케어 효과가 확실해서 이 제품은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바이오일보에서 새로 나온 라인 판테셀 리페어 시카라인에서 나온 거즈 패드인데요. 판테셀 리페어 시카라인 찾아보니까 병풀 추출물, 단백질,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
피부 두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패드 재질 같이 보면 신기한 게 이 제품은 사각형 모양이고 패드도 진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통으로 붙이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패드에 커팅이 되어 있어서 손으로 뜯으면 2분할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2분할을 3번 정도 하면 얼굴 전체에 팩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붙긴 해요. 피부에 올린 직후에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여드름이 올라와 있어도 꽤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패드를 자세히 보면 이게 거즈 패드 재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얇은 거즈 타입이 아니라 살짝 두께감이 있는 거즈 재질이라 얼굴에 붙이기도 좋고 마지막에 가볍게 닦아낼 때도 사용감이 편안하더라고요. 다만 닥투 느낌으로 사용하면 재질이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라 살짝 마찰 자극이 느껴지긴 했어요. 이 제품은 팩으로 올려놨다가 떼어낼 때 가볍게 훑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떼어내준 후에 보면 에센스액이 마냥 산뜻하지 않고 미끌미끌한 보습감이 꽤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라 도톰한 수분 보습감이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전에 짱수님이 인생템으로 추천해주셨던 바이오힐보 미스트 제품 있죠? 그 제품 제형감이랑도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묻어남이 덜해지면서 피부결이 똔똔하게 마무리되는데 이게 보통 앰플이나 세럼 단계에서 느껴질 정도의 쫀쫀한 보습감 느낌이라 이건 진짜 건성 피부분들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가 찐득이는 느낌은 아니라서 수부지나 지복합 지성분들은 완전 건조한 겨울에 첫 번째 단계에 사용하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건성 피부분들이 사계절 내내 보습감 피부 장벽 진정 효과 보기에는 너무 좋은 패드인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비슷한 제품 중에서 온파락 투시카 패드 있죠? 그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이고 바이오힐보 패드는 제 피부 기준 약간 무거운 사용감이라 저한테는 무난하게 좋은 템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에스트라에서 나온 신상 모공 세럼 리제덤 365 모공 탄력 캡슐 세럼인데요. 저는 사실 에스트라 제품은 무난하게 안전빵으로 좋은 스킨케어 브랜드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 진짜 모공을 쫀쫀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먼저 제형을 한번 보시면 물처럼 흐르는 세럼 제형 아니고 세럼과 앰플 중간 정도에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안에 빼곡하게 흰색 캡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부 장벽과 탄력, 피지 케어를 해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캡슐 알맹이 자체가 큰 편이 아니고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녹아서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 발랐을 때 놀란 게 이게 캡슐 영양인지 세럼 제형 영양인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꽤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얼굴에 열감 올랐을 때 사용해도 즉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보통 샤워하고 나오면 얼굴에 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성 모공 피부가 사용해도 1차적으로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피부에 롤링을 해주면 처음에는 수분감이 정말 가득해서 발림성이 좋다고 하죠. 소량으로도 넓은 부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흡수는 손으로 조금만 톡톡 두들겨주면 무난하게 빨리 되는 편인데요. 저는 이 제품 마무리됐을 때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산뜻한 수분 가득 느낌인데 흡수가 되면 피부결을 되게 쫀쫀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끝나요. 찐득이거나 무거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수분 보습감이 같이 느껴지는 정도라 건성, 수부지, 지성 피부 상관없이 밸런스를 잘 맞춰줄 것 같은 타입이에요. 또 모공뿐만 아니라 저처럼 늘어진 여드름 흉이나 처진 피부 탄력 같은 것들도 같이 쫀쫀하게 잡아주는 게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처음에 느껴지던 보습감은 약간 덜해지면서 피부결이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한 번 더 바뀌어요. 손에 묻어남도 거의 없을 정도고 찐득이는 느낌도 없는데 피부 결만 부들부들하게 만져져서 처음에는 이 제품 때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사용해봐도 이 제품 발랐을 때만 부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결론, 이 제품 전반적인 사용감도 너무 서로 좋은데 산뜻함 사용감 대비 모공 피부결 탄력도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는 게 느껴지고 또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피부 타입 관계없이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토리든에서 나온 신상 크림 토리든 셀메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모공 탄력에 집중적으로 효과 있는 크림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분자 크기가 다른 5가지 콜라겐을 배합한 저분자 콜라겐 크림이라 흡수가 잘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제형을 한번 보시면 수분감을 탱글탱글하게 머금은 수분크림처럼 느껴지는데요. 도포를 할 때도 수분감이 많이 함유된 것 같은 산뜻함이 느껴졌는데 신기한 게 다 도포를 해주면 제형이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흡수가 정말 빠르게 돼요. 근데 제형이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콜라겐 성분이 함유돼서 그런지 묘하게 묽은 프라이머 제형을 바르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주름 사이에 채워지듯이 발리면서 마무리가 콜라겐으로 코팅된 느낌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유분감은 아닌데 살짝 끈덕이는 막이 하나 입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통 옛날 EGF 성분이나 펩타이드 성분 안 맞는 걸 쓰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 다 마무리된 후에 비슷한 끈덕끈덕함이 느껴져서 약간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입김을 불었을 때도 입 주변이 훅훅 찌는 뜨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 피부 기준 안 맞는 제품을 사용하면 느끼는 현상이라 다른 피부 타입 분들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흡수되면 묻어남이 아예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끝나서 오히려 이 제품은 극지성분들이 콜라겐 제품 깔끔하게 써보고 싶다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조하지는 않은데 수부지 지복합 피부가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수분 보습감이 부족하게 느껴졌고요. 오히려 스킨케어 중간 단계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깔끔한 사용감이에요. 피부 주름 사이를 채워지는 그 발림의 느낌은 너무 좋으나 모공 탄력의 효과 보기 위해서는 레티놀 성분 크림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결론, 콜라겐 제품인데도 가벼운 제형감에 엄청 빠른 흡수력을 가진 제품. 피부 주름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매우 좋아
좋았는데요. 마무리 사용감이 지성 여드름 피부 기준에서는 끈덕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무난하게 좋은 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소에서 나온 화제의 신상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인데요. 쉽게 피지를 녹여주는 연화제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소 불려주는 코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제품도 기대를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형을 한번 보시면 완전 물같이 워터리한 토너 같은 제품이에요. 피부에 발라봤을 때는 알싸한 느낌의 시원한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끈적이거나 제형감이 묻어나는 것 전혀 없이 피부에 스며드는 사용감이었어요.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피부결이 뽀독하게 바뀐 게 즉각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저는 제품에 같이 들어있는 얇은 화장솜에 소프트너를 듬뿍 적셔서 코와 턱 끝 부위에 붙여줘봤어요. 이렇게 붙이고 10분에서 15분 뒤에 떼어내준 후에 피지를 제거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화장솜이 워낙 얇아서 코나 턱 부위에 밀착이 잘 되긴 하는데 화장솜에 소프트너를 듬뿍 적셔서 그런지 입으로 국물이 계속 흘러서 초반에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적당한 양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이고 7분 정도 지나면 살짝 마르면서 처음보다는 촉촉함이 증발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피지를 더 불려주고 싶은 분들은 이때 소프트너를 더 적셔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5분 뒤에 화장솜을 떼어냈는데 일소 코팩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피지가 몽글몽글 올라온 느낌보다는 코 표면이 불어서 모공이랑 블랙헤드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불어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마몽드 클렌징밥 샀을 때 같이 들어있던 스패츌러로 살살 피지를 제거해봤는데 제거가 되긴 하는데 코 겉에 표면만 살짝 정리해주는 정도로 제거가 되더라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면 하기 전보다는 블랙헤드나 피지가 정돈되긴 했지만 제가 제거 후에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코를 다시 봤는데 진한 블랙헤드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 후에 코 표면을 보면 각질 피지가 녹아서 그런지 피부 표면 자체가 엄청 쫀쫀 꼬독하게 바뀐 게 느껴지는데요. 깊은 블랙헤드 제거보다는 피부 위로 튀어나와 있는 각질이나 피지 녹이는데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근데 턱 끝에 붙여놓은 것도 제가 제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턱 끝은 튀어나와 있는 피지랑 블랙헤드가 많아서 그런지 코보다 녹진한 피지들 제거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깊은 블랙헤드 피지까지 다 제거되는 정도는 아닌데 신경 쓰이게 튀어나와 있던 피지들은 평평하게 제거가 돼서 오히려 저는 코보다 턱 끝 피지 제거가 더 만족스러웠어요. 결론, 전반적인 제품성은 무난하게 좋으나 코 블랙헤드 제거에는 불려주는 타입의 코팩이 훨씬 더 간편하고 효과도 만족스러웠음. 일소 소프트너 제품은 개인적으로 코보다는 턱 끝 블랙헤드 피지 제거 용도로 스킨케어 단계에 한 번씩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제품과 비교를 계속 하게 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좋은 템 정도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어퓨 신상 앰플 마디카소사이드 테트라좀 시카 앰플인데요. 제가 이 제품 반가웠던 게 4년 전쯤에 여드름 없애는 스킨케어 루틴에 이 어퓨 마디카소사이드 앰플을 빼먹지 않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테트라좀 시카 앰플로 나왔다고 해요. 테트라좀은 리포좀보다 60배 작은 입자로 흡수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닥터자르트 제품처럼 몇 세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용량이 커지긴 했지만은 가격이 꽤 많이 비싸져서 더 이상 가성비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먼저 제형을 보시면 기존 제형과 거의 흡사해요. 흐르는 묽은 제형인데 수분감이 가득한 콧물 제형 타입이라 소량으로도 얼굴에 아주 넓게 쓱쓱 도포가 가능하고요. 사용감이 정말 없을 무 그 자체예요. 자극이랄 게 없고 너무 순한 사용감이고요. 이번에 제품 업그레이드 되면서 흡수력도 높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 버전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피부에 이슬 맺힌 듯 남아있는 수분감이라 도포 후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피부에 촉촉하면서도 쫀쫀하게 픽싱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다만 바른 직후에 피부에 쏙 스며드는 느낌의 흡수력은 아닙니다. 근데 역시나 이 제품 진정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 느낌 때문에 달고 살았던 건데 바른 직후에 시카 고함량 특유의 은은하고 알싸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진정되는 게 피부에서 느껴지거든요. 진짜 얼굴 전체에 여드름 많이 올라오시는 비탐지들은 공감하실 텐데 여드름 열감이 빠지면서 알싸하게 여드름균을 죽여주는 느낌이에요. 사용감이 강한 제품이 아닌데도 성분이 고함량이다 보니 이 제품은 피부 불안할 때도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아이소의 응급스팟과 비슷한 느낌으로 초강력 파워 여드름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편안한 진정이 되는 효과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흡수된 후에는 입김 불었을 때 뜨끈한 느낌 절대 없고요. 끈적임이나 제형 묻어남도 없어서 피부가 정말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바를 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쓰기 좋은 앰플이에요. 결론, 기존 1, 2세대 앰플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사용감은 매우 비슷한데 알싸한 쿨링 진정 효과는 더 강해졌다고 느꼈고요. 특히 진정 수시로 필요한 분들,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피부가 불안함 없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기존 가격 대비 가성비는 더 이상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성이 좋고 저도 여전히 만족한 제품이라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마몽드에서 나온 신상 레티놀 크림, 윈터님이 모델인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에 있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으로 리뉴얼된 제품이더라고요. 기존 성분에 비해서는 레티놀 대체제로 알려져 있는 바쿠치올 성분이 100ppm에서 3000ppm으로 증량이 됐고 단백질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바쿠치올 성분 3000ppm을 %로 변환하면 0.3%가 함유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형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수분 보습 크림과 비슷한 제형인데요. 수분감 50%, 보습감 50%가 적절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피부에 처음 바르면 스며들듯이 바로 흡수되는 타입은 아니라서 약간 도톰한 보습 크림
제형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다 발라주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진짜 묻어남 없이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다 발라주고 피부를 보면 탱글탱글한 물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묻어나는 촉촉 물막이 아니라 밀도감 있는 녹진한 막 같은 게 피부에 입혀지면서 주름이랑 모공 피부결을 정말 쫀쫀하게 타이트닝 해줘요. 그리고 레티놀 제품 요즘 워낙 잘 나와서 자극 없는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제품도 레티놀 제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제 피부 기준 자극도 전혀 없었고 그냥 사용감 너무 좋은 겨울 쫀쫀탱탱 크림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레티놀 써보고 싶은데 자극감 때문에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극지성 피부라고 하시면 이 제품도 약간 무겁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건성, 수부지, 지성, 지복합 분들은 겨울에 쓰시면 피부 타입 관계없이 잘 맞을 제형이에요. 또 이 제품 대표적인 효능이 모공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모공도 모공이지만 얘는 피부 탄력이랑 결 케어에 효과가 진짜 좋다고 느꼈는데요. 바르고 다음날에 피부 결 자체가 부들부들해진 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처진 탄력, 깊은 주름, 모공 유철 전반적인 결 케어가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결론, 모공만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피부 전체적인 고민들 그리고 결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너무 좋았다. 레티놀 크림 중에서도 쫀쫀 탱탱한 보습감이 좋은 제품이라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면 만족도가 더 높은 레티놀 크림이에요. 망설일 거 없이 이 제품은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비탐치드 그러면 이렇게 신상 스킨케어 8종 장단점 리뷰 다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새로 나온 제품들 다 모아가지고 써볼 수 있어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비탐치드 궁금한 제품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